대법원 2024년 8월 19일자 2024-6239 결정. 사건명 임시관리인 선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 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 2, 제1항은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는 집합건물법이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제24조의 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 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헌,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8월 19일자 2024-6339 결정. 사건명 부동산 임의 경매.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 양도와
채권 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 양도의 경우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 채권 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 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한 경우 신청 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 채권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 개시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 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8월 20일자 2024 6102 결정 사건명 개인회생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 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 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 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신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신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갑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 변제 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 변제 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갑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 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